도대체 몇 세대가 들어와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구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진짜 황금성도 있고 안정성이 있으려면은 그래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곳은 새 끼고 사잖아요. 투자금 회수가 엄청 쉬운 그만큼- 단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오신 케빈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케빈입니다. 지난주 성동구 영상 대박이 났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또 나갔다고 해서 네. 이것만 보면 되나 보다 하고 가서 또 선택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이게 저평가된 단지가 아니라 그 지역의 대표적이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단지를 소개하는 거라서 이 단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믿고 이것만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들보다 더 좋은 곳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지 좋은 단지를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단지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데이터가 사실은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앉아서 그래프 보고 그런 거 보고 안 되겠다 끝나버렸다 이러고 있잖아요. 항상 현장에서 의뢰인분들이랑 함께 임장을 하면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숫자랑 현장이랑 너무 다른 것 같다고. 사실 실제 매물을 보거나 전화를 해보시면은 이거랑은 완전 하루하루 다르게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항상 현장으로 먼저 가셔야 됩니다. 오늘 단지 투어는 성북구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외곽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가 등장을 했는데 성동구 북쪽에 위치해 있고 동대문구 종로구 그리고 서대문구 은평구 노원구 중랑구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북한산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덕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인 구입니다. 성북구라 하면은 종로와 중구 이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난번에 종로와 중구를 설명할 때 우리가 CBD에 대한 일자리를 되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북구는 CBD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생활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성북구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생활권은 기름 생활권입니다. 서울의 동부권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선과 보문 생활권이 여기가 유서 깊은 동네예요. 옛날부터 조금 잘 살았던 분들이 사시는 곳이고 여기 동네가 사실 조금 이뻐요. 약간 외곽 성벽도 있고 해서 정릉 쪽도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개천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순간부터 이게 뒤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개천을 넘지 마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름하고 붙어있는 정릉 그리고 기름하고 붙어있는 도남이 굉장히 좀 선호를 받을 정도로 기름 생활권의 좀 위상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장인 뉴타운 이렇게 해서 성북구에 이런 생활권들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통을 띄워봤는데 우이신설선 4호선, 6호선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자리로 직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환승을 한 번이라도 해서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조금 많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지하철 노선입니다.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4호선에 비하면 생각보다 쾌적합니다. 사실 이 동네가 언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지하철 노선을 타러 가기 전에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퇴근길에도 보면은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 있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목격할 수 있어요. 이런 좀 단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단지는 센터피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단지인데 위쪽에 센터피스, 밑에 클라시아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게 백화점이 두 개나 있어요.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있고 또 이마트가 있고 미아사거리역과 곧 동북선이 또 생기고 이 밑에는 기름역까지 있는 역세권인데다가 또 아이 키우기에 되게 좋은 최고의 생활권인데 위치까지 되게 좋은 신축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대장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현대백화점이 식당가가 진짜 잘 돼 있고요.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와가지고 같이 애기들이랑 밥도 먹고 서울에서 외곽에 있는 대장급 신축들 중에서 너무 위치가 좋은 크레시티, 동대문이나 아니면 강서의 마곡 대표적인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가격이 잘 나가는 대장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센터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에 있는 동들이 굉장히 층수가 높아요. 사실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A 타입과 C 타입을 좀 선호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층 라인의 뒤쪽이 C 타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6동, 117동, 118동이 뷰가 나오고 커뮤니티 연결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여기는 2019년에 준공을 해서 2352세대고 지금 현재 24평은 11억 1천에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좋은 동들은 매물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줘야 되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지 전세가가 6억을 아직은 못 넘기고 5억 후반에서 좀 정체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는 한 11억 2천 정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위로 사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평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투자금이 이제 5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아이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33평도 가격대가 굉장히 좀 잘 나가요. 지금 14억 5천에 전세는 8억 정도인데 정고점이 16억 5천이라서 아직 좀 남긴 했지만 실거래가 15억 5천까지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들은 보면은 보통 세안고 물건이거나 타와형 물건이기 때문에 좀 판상형 물건으로 좋은 저렴한 물건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지는 클라시아입니다. 클라시아는 사실 센터피스보다 연식도 좀 좋고 기름역이랑 이제 미아사거리역을 다 쓸 수 있고 뭐 새로운 동북선역도 조금 더 가깝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면서 현대백화점도 가깝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유명세는 센터피스에 못 미치는 것 같지만 가격대는 확실히 센터피스보다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센터피스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고 언덕은 살짝 있지만 평지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는 약간 단차가 존재하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점에 꼽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단지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113동하고 101동을 좀 주로 보시면은 좋은데 101동 같은 경우에는 미아초를 가는 5구 타입으로 유일한 동이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는 다 다른 초등학교로 갑니다. 113동 같은 경우에는 역과도 가깝고 현대백화점도 가깝고 정문 입구 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동입니다. 여기는 2022년에 준공해서 2029세대이고 25평은 11억 8천. 네이버 부동산의 그 매물 기준으로도 센터피스보다 살짝 상회하죠. 정고점도 12억 7천이고 실거래가는 11억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세가 6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라도 클라시아가 센터피스보다는 가격은 조금 먼저 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33평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이 키우기 되게 좋은 곳이라서 14억 8천에 전세는 7억 9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두 단지 다 아이들 키우기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보여요.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 대장급 중에서 너무 좋은 곳이고 여기랑 비교하는 단지가 보통 이제 관악에 있는 대장이나 아니면 녹번에 있는 노기캐 정도 되는데 노기캐나 관악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 8사가 조금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게 느껴지는데 여기는 8사도 되게 잘 갑니다. 다음은 이편한 세상 기름뉴타운 4단지. 이 단지를 소개하기 전에 일단 기름뉴타운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알아가고 싶은데 기름역 위쪽으로 해서 완만한 언덕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언덕이 되게 급격해집니다. 그리고 이 기름역 뒤쪽에 새로 생긴 이 트윈골드 여기로 이제 기름역이 연결이 돼서 비 안 맞고 올 수 있고 여기를 지나서 6단지와 8단지 상가 이 앞동 사이로 상권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8단지 상가를 사실 거의 메인 상권 스트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뒷단지하고 앞동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6단지, 8단지 앞동이 기름 뉴타운에서는 가격대가 가장 잘 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은 1단지, 8단지 앞동 라인까지는 평지인데 5단지, 7단지가 넘어가면서 더 살짝 언덕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5단지와 7단지 그리고 기름 뉴타운에서는 가장 신축이라고 볼 수 있는 9단지까지가 가격 흐름이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지, 2단지, 3단지까지가 그 선호도대로 가격이 쭉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끝에 11단지라고 롯데캐슬 이제 신축이 있긴 한데 멀어요. 기름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렇게 10단지 돌아가지고 경남 아나스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루트로 좀 많이 가시는데 여기는 그래서 신축이지만 가격대가 약간 4단지랑 10단지 좀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기름뉴타운에서는 기름중을 보내는 거를 굉장히 부모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름중을 갈 수 있는 4단지가 기름 동부 센트리블보다 가격대나 선호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6단지랑 4단지가 되게 이 기름뉴타운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6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름역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입니다. 20평대는 3개 동이 존재해요. 그래서 604동, 607동, 608동이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동은 608입니다. 역하고도 가장 가깝지만 뷰가 나오고요. 604동하고 이 앞동하고 가격 차이는 거의 1억 넘게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25평이 네이버 부동산에는 9억 5천으로 올라와 있지만 이게 뒷동 가격이 앞동으로 가면은 10억 중반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고점이 10억 3천인데 일단 실거래는 10억 좀 못 미치게 나왔긴 했는데 아직은 기름뉴타운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게 여기가 정고점을 넘을까 말까 하면서 좀 기대하고 있는 단지. 지금 기름 뉴타운의 분위기 자체가 센터피스랑 클라시아가 먼저 올라가야지 나머지 기름 뉴타운도 같이 따라가요. 사실은 그것에 비하면 10단지는 정말 빨리 회복을 한 거긴 한데 그것도 맞죠.
저는 센터피스가 빨리 고점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1호선 라인에 있는 이문희경 뉴타운, 라그란데라든지 이 구역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전세가가 안 받쳐주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분공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고 나서는 장희자이 레디언트 그리고 라디우스 파크가 같이 들어오면서 맞아요. 거기도 다 CBD로 몰려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가격이 괜찮다는 소리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 4단지입니다. 여기를 왜 잘 봐야 되냐면 기름초와 기름중에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되게 선호도가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5단지와 7단지를 넘어가면서부터 단지 경사가 되게 급격해지거든요. 그래서 단지 배치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왼쪽이랑 아래쪽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동들은 지하 주차장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동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형 평형도 다 안쪽으로 배치가 돼 있고, 실제 5구 타입으로 대장은 401동으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지하 주차장도 연결돼 있는데 앞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서 뷰도 좀 잘 나오고 또 가장 평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401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005년식의 1881세대 대단지고요. 25평 가격이 지금 7억 9천. 전세는 4억 5천 정도입니다. 전고는 9억으로 아직 못 넘긴 곳이고, 실거래는 지금 8억 3천 정도까지 찍혔습니다. 전세 실거래를 보면은 갱신이 굉장히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이 약간 건조 증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끔 느껴지더라고요. 확신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흔하진 않으니까. 이런 곳은 나중에 새 끼고 사잖아요. 네. 전세 갱신하면서 다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사급지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전세가는 이렇게 오르니까 투자금 회수가 엄청 쉬운 단지기도 합니다. 다음 단지는 삼선 프로지오. 전통의 강호 같은 느낌이거든요. 삼선 부문이 언덕이 되게 많고 종로랑 중구 이쪽 중심가에 되게 위치적으로 생각보다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삼선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에서는 사실 먼 생활권인데 어디 역을 좀 주로 이용할 것 같으세요? 상신역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을버스 타고 상신역으로 최대한 많이 가시는 편이고요. 걸어서는 못 갑니다. 못 가더라고요. 언덕이 굉장히 가팔라요. 삼선 힐스테이트가 더 단자가 높지만 삼선 프로지오는 좀 빽빽하다. 여기 123동, 106동, 108동, 112동이 이제 주로 5구 타입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입구동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2008년식의 864세대이고요. 25평 기준으로는 7억 4천, 전세는 4억 5천 정도로 투자금 한 3억 정도로 드는데 20평대 매물이 지금은 없습니다. 3억대로 여기를 보실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33평 가격은 8억 9천에 전세는 5억 5천 정도로 형성하고 있고, 최근 실거래가 9억 2천에 찍혔는데 아무래도 8억 9천 정도면은 약간 비선호하는 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문파크 뷰자입니다. 상신역의 우측에 있는 단지인데 상신역에서도 사실 언덕으로 살짝 올라가야 되는 단지지만 단지 자체도 약간 단차가 존재하는 단지입니다. 언덕 위에 존재하는 단지들은 꼭 봐야 될 게 사실 뷰예요. 이게 다 주택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층에 딱 올라가면은 뷰가 정말 박살납니다. 여기는 정문 쪽이 창신역에 좀 가까워가지고 뭐 꽤 언덕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마을버스를 많이 타고 사람들이 다니십니다. 2017년 준공에 1186세대인데 이 25평이 지금 10억에 전세가 5억 9천 정도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클라시아랑 센터피스도 가격이 눌려있지만 공문파크뷰자에도 조금 눌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25평 구조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밋밋한데? 내가 알고 있는 25평이 맞나? 살짝 좁게도 느껴지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9평도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29평 같은 경우에는 10억 6천에 전세는 6억 2천으로 25평보다는 살짝 높고요. 33평 같은 경우에는 11억 8천에 전세가 5억 5천 정도로 이 실거래가도 지금 다 호가랑 좀 비슷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의 20평대가 여기 103동, 104동, 105동 그리고 113동, 114동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동을 딱히 좀 엄청 가리기보다는 뷰가 나오는 층인지가 조금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보문에서 그냥 넘어가기 아쉬워서 좀 숨어있는 단지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보문 아이파크입니다. 여기가 진짜 생각보다 좋은 게 평지예요. 20평대가 이제 8억 정도 하거든요. 보문역을 이렇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네? 이런 게 조금 놀라웠던 곳인데 확실히 환경이나 인프라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03년식에 431세대이고요. 20평대가 102동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또 이렇게 타워처럼 101동, 107동, 106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복도식과 계단식이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단식 구조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한진한신입니다. 나왔습니다. 캐슬. 여기는 근데 진짜로 뷰가 좋아요. 대형 평형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돈이 이제 많으셔도 여기 그냥 눌러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가면 포르쉐도 있고 그래요. 확실히 고층에 가면은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약간 그런 뷰?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한성대 입구역 쪽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를 타면은 단지로 완전히 마을버스가 진입을 해요. 그렇죠. 몇 동합에서 이렇게 서요. 그만큼 언덕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이제 성진여대 입구역이랑 가깝고 한성대 입구역이랑 가까운 동들을 좀 많이 이제 선호하십니다. 근데 단지 배치도에 115동하고 110동 사이에 이 계단 있잖아요.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도 사람들이 여기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이용해요. 네, 전세가 싸고 가격도 쌉니다. 20평대는 복도식의 방 2개인데 5구 타입은 5억 9천 정도. 27평이 복도식의 방 3개인데 6억대. 그리고 30평대가 7.7억 정도? 근데 요즘에 이제 호가가 그래도 8억까지는 계속 넘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도 8억을 넘지 못한 7억대 아파트들이 진짜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24평이 정말 저렴해서 좋은데 24평을 가보시면 꽤 많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저는 33평이 너무 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완전 공감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품고 있고 맞아요. 직장 출근하면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30평대에서 이렇게 광화 CBD를 가까이 둘 수 있는 곳이면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수리 상태를 좀 염두하시고 30평대 위주로 보시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다음은 정릉 2편한 세상 2차입니다. 사실 이 정릉도 언덕이긴 한데 아파트가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생활권 느낌이 나요. 정릉역이 저기 우이신선선 역이 있고 또 여기로 저기 그러면 기름역이 있어요. 그 위에 대표적인 단지로 도남 이수 브라운스톤하고 정릉 2편한 세상 2차가 있습니다. 이 앞에 매원초가 있긴 한데 사립초 맞아요. 생각보다 성북구가 사립초 비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사립표가 많아요. 그 아까 센터피스 위에 있는 초등학교도 사립초였어요. 101동부터 이 106동까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언덕입니다. 이 길을 기준으로 해서 도남 이수 브라운스톤은 언덕 위쪽에 있고 이편한 세상 2차는 언덕 약간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여기는 2009년식이고 527세대에 25평이 7억 5천. 그리고 전세는 4억 5천. 아직 매물도 요 정도 가격대에 있는데 실거래는 7억 7천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정릉 2편한 세상 2차는 기름 2단지나 아니면 트리베라 네. 그리고 크리시엘 이런 단지들하고 같이 흐름이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레미안 라센티. 언덕이 굉장히 많은 성북구에서 언덕에 고충이 있는 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장점이 뭐냐면 학군이 좋습니다. 여기가 4대 부중을 갈 수 있어가지고 아들 가진 어머님들은 좀 남자중 학군을 선호하시면 이쪽으로 많이 온다고 하시고 기름 9단지와 시세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1년식 준공해서 1025세대로 25평이 9억 5천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5억 6천. 2개 정도를 매수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는 10억을 금방 넘을 거예요. 여기가 신기하게 기름 6단지랑 레미안 6단지랑 정보가 똑같습니다. 연식 때문인 것 같은데 고점까지는 다 가거든요. 맞아요. 다음 단지는 종합 SK. 저 이렇게 구성된 단지 배치를 제가 진짜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내부순환로 타고 가다 보면은 뭐야 저거 저 아파트 맞아? 저 이러고서 좀 봤거든요. 이 25평 같은 경우에는 요 뒤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복도식이고 방이 3개라서 약간 아쉽지만 이 6억대에서 갈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찾습니다. 여기도. 가보면은 생각보다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데가 너무 많아. 신혼부부들이 가격이 싸니까 와서 풀테리어를 하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06동처럼 화살처럼 되어 있죠. 네. 봉호수를 잘 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안 부딪히는 호수로 해야 되는데 베란다끼리. 그래서 16에서 14, 15 이렇게 3개 4, 5, 6, 7 3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다음 단지는 레미안 월곡입니다. 이렇게 3개의 단지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정릉이 오르고 나면은 신호가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좋은 단지인데 언덕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말버스 타고 좀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미아사거리역에서 걸어가기엔 좀 조금 거리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곡역이나 미아사거리역으로 버스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초등학교에 가까운 동이 좀 선호가 돼요. 그리고 언덕이 있기 때문에 뷰가 나오는 동 때문에 사실 117동, 121동이 좀 선호가 됐었는데 126동이 차 돌아서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동북선 공사 중이에요. 여기 동북선이 생기게 되면 얘 초역세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렇게 반전이 생길 수가 있구나. 25평이 7억 6천, 전세가 4억 3천입니다. 정고점은 뭐 한 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실거래가도 그렇고 호가 정도 선에서 7억 7천?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도 33평이 좀 괜찮습니다. 9억 2천에 전세가 너무 낮은 것 같아가지고 4억 4천인데 이 정도 전세는 아닌 것 같고, 실거래로는 5억 4천 정도, 9억대와 5억대 정도의 매매 전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3평이 전고가 높다고 해서 지금 33평이 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전고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투자자들이 붙었을 때 이렇게까지 훅 치고 올라간다는 걸 잊으면 안 돼. 33평은 교통보다는 저는 환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나중에 이거 무거워서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분들의 시각으로 33평을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좋네요. 들어요. 꿈의 숲 아이파크. 드디어 이제 장인뉴타운이 나왔습니다. 성북구에서 장인뉴타운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평지이기 때문입니다. 신축 대단지가 여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 7구역 완성됐고 4구역 입주 시작했고 이제 6구역이 이제 27년 3월에 입주를 합니다. 자이 레디언트가 5구가 11억 중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센터피스보다 살짝 높은 건데 그렇죠. 이 정도 가격에서 센터피스와 가격을 벌리면서 갈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벌어질 것 같아요. 장이자이 레디언트가 먼저 올라갑니다. 지금 12억 갔고요. 벌써 얘 12억 넘고 나면은 센터피스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입지는 센터피스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석계역을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무서워서 그리고 여기가 광운대역에서 미미삼 그리고 서울원 아이파크 네. 이렇게 들어오면서 장인뉴타운이랑 합쳐져 버리면 도대체 몇 세대가 들어와지는 거예요. 2만 세대가 넘는데 그 미미삼 혼자서 제가 알기로는 10,000세대가 넘거든요. 거기다가 서울원 아이파크 합쳐버리면 새로운 인구 블랙홀이 되는 거죠. 이 장인뉴타운 플러스 미미삼까지 했을 때 우리 어디 살아야 될까요?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6호선보다는 1호선 광운대역이 조금 더 힘이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무조건 미미삼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구역이다. 근데 이 와중에 여기 이렇게 3개 단지가 이미 좀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1구역, 5구역, 7구역인데 그 중에서 이제 왼쪽에 북서울 꿈의 숲에 가까운 이 단지가 사실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인데 여기가 꿈의 숲 아이파크라는 단지입니다. 여기는 20년식의 1711세대이고요. 25평은 10억, 전세는 5억 3천 정도입니다. 여기가 20년식이기 때문에 정보가 잠깐 무색해요. 분양권으로 시세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좀 시세가 형성될 만한 2년 차쯤에 하락장이 왔기 때문에 정고점이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실거래도 사실 10억 2천에 5억 이렇게 찍혀 있고 84 타입도 11억 6천에 6억 2천 정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라인에 있는 아이들이 동북선이 가까우니까 네. 나중에는 여기가 로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앞에 이제 향후에 들어오는 장인뉴타운 구역들이 다 지금 그렇죠. 벌판이기 때문에 똥뷰가 이제 아직까지는 나오는, 사실 들어와도 여기 앞에 이만큼의 동강 간격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서울에서 이렇게까지 동간격을 크게 둘 수 있는 곳이 네,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수도권 단지 투어 성북구 편을 마쳤습니다. 게이트 단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성비 넘치는 단지들을 추천해 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름뉴타운 4단지로 여러분 가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왜죠? 지난번에 약간 약수아이츠를 뽑고 나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와이프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무슨 약수아이츠냐 너 거기 들어가서 살래 그러더라고요. 진짜 황금성도 있고 실제 선호하면서의 좀 약간 안정성이 있으려면은 이 정도 이상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단지가 저는 생각했을 때 그래도 기름뉴타운 4단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구 타입으로는 7, 8억 정도? 전세는 4억 5천 정도인데 저희가 지난번까지 중구랑 종로구를 하고 왔잖아요. 확실히 가격대가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게이트 단지는 기름뉴타운 1단지. 저는 여기가 가격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9억에서 11억 정도의 이제 가격대로 보시면 되는데 59랑 84 혹시라도 실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요런 곳을 타겟으로 딱 찍고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게이트 단지에는 뽑진 않았지만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단지 중에 종암이나 정릉, 도남 이런 데 가면은 7억대 단지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단지들도 충분히 처음에 시작하시기 좋은 단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케빈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단지는 사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코칭을 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는 아닙니다. 네. 저희는 항상 개인에 맞는 단지를 리스트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을 매수해야겠다 마음먹으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코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돈보라였습니다.